안녕하세요. 김이사입니다. 오늘은 국제결혼에 대한 지극히 현실적인 얘기, 국제결혼 성공에 도움이 되는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구독자님 중에 참 진솔한 댓글을 다신 분이 한 분 있어서 오늘은 그 댓글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결혼은 중요하죠. 그런데 요즘 30대 초반의 남성들도 국제결혼으로 눈을 돌리는 그런 MZ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요즘 MZ들이 살기가 좀 팍팍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뭐 좋은 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연봉 4, 5천 뭐 이 정도 받는 30대 초반도 있지만 평균 보면 한 300 전후 받는 그런 한국 남자들이 한국 여자와 결혼을 하려고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 벽이 높아서 베트남 국제결혼이나 기타 여러 국가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한 300 전후 받으시면 그래도 한국에서 평균 이상은 받는 것이니까 그렇게 기죽으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국제결혼을 준비하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한 두세 단계의 과정을 거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사례를 한번 얘기하면서 오늘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한테 한 50대 후반의 남자분이 연락이 오셨어요. 근데 저는 그분이 결혼하려고 하나 싶어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고 자기 아들이 하나 있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자기 생각에 베트남 국제결혼도 괜찮을 것 같아서 김 이사님에게 문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랑 아들이랑 같이 와서 좋은 신부 만나고 가셨어요. 저는 그 부자 보면서 참 깨어있는 집안이구나 그런 생각했거든요. 물론 그 집도 그 어머니가 국제결혼에 대해서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가족들끼리 현실적인 얘기를 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 그런 케이스가 하나 있었거든요. 제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일단 국제결혼을 생각하시면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긍정적으로 국제결혼을 진행하면 대체적으로 괜찮은 결과가 있더라 하는 얘기를 해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가 부모님과 국제결혼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상의를 해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나는 국제결혼 하고 싶은데 부모가 반대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럼 어떤 대안이라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반대하면 그것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무조건 덮어놓고 반대하는 그런 부모님들도 많기 때문에 내가 국제결혼의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저번에 말했다시피 국제결혼 하려면 적어도 내 통장에 3천만 원은 꽂아놓고 시작을 해야 그래도 안정적으로 국제결혼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해요. 간혹 한 돈 1천만 원 가지고 국제결혼 하려고 그렇게 시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베트남에서 그냥 스스로 여자 꼬셔서 결혼하면 돈 1천만 원이면 되지 않겠냐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냐면 결혼이라는 거는 결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국제결혼의 특성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뭐가 있냐면 국제결혼은 내가 결혼 환경을 모두 갖춰놓고 신부가 몸만 와서 살다시피 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도 전셋집이라도 하나 만들어 놓고 현금 한 3천은 가져야 안정적인 국제결혼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금전적인 준비가 진짜 무엇보다 중요해요. 뭐 제가 이런 얘기 하면 무슨 국제결혼하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냐 그런 얘기 하시는데, 그거는 진짜 현실 일도 모르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고, 주변에 한국에서 한국 여자 만나서 결혼하시는 분들 상황 한번 들어보세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결혼식만 가지고도 한 2, 3천 써요. 신혼여행만 가지고도 한 돈 1천만 원 쓰고 예물만 가지고도 몇천 씁니다. 그에 비하면 진짜 베트남 국제결혼은 혜자예요, 혜자. 뭐나 알고 그런 얘기 하세요. 현실이 그런데 이 메타인지가 떨어져서 현실 파악 못 하시는
키보드 워리어들이 인터넷에 떠드는 그런 얘기 듣고 미리 겁먹으실 필요 없습니다. 자, 첫 번째로 부모님과 국제결혼의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 결혼을 위한 준비를 미리 하시는 게 중요해요. 국제결혼은 특성상 내 결혼의 준비를 맞춰놓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는 게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 또 세 번째로 내가 예를 들어서 베트남 여자와 국제결혼을 하고 싶으면 베트남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세요. 문화, 그 다음에 역사, 베트남 사람들의 습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고, 또 시간 내서 베트남에 몇 번 와서 경험도 쌓아보고, 또 베트남 커뮤니티 이런 데도 들어가서 베트남 국제결혼의 좋은 점, 안 좋은 점 다 인지하고, 그렇게 하시면 좋은 결혼이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혼이라는 것도 인생에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내 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국제결혼을 하면 베트남 여자 입장에서 좋은 남자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결혼이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간혹 보면 자신의 준비는 일도 안 해놓고 좋은 여자만 찾는다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거 참 교만한 행동입니다. 아니, 본인은 하나도 준비 안 해놓고 일단 좋은 여자 찾고 그 다음부터 연애하면서 뭐 천천히 결혼하겠다,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국제결혼의 특성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우물한 개구리식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해외 좀 다녀보시고 좀 그 장거리 연애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런 거를 경험해보신 분들은 절대 그런 얘기 안 하니까,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로 내 결혼의 당위성을 부모님에게 설명해서 국제결혼의 동의를 얻고, 그 다음에 내 결혼에 대한 심적인 금전적인 준비를 모두 하고 그 다음에 실행을 옮기라는 거죠. 이게 국제결혼을 진행하는 스탠다드한 공식과 같은 순서예요. 그리고 국제결혼을 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그러면 신부 컨택하시고 그 다음에 한국어 공부 먼저 시키고 공부하는 과정 지켜보면서 신부가 정상적인 여자인지 아닌지 좀 지켜보고, 또 소비에 대해서 개념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경제적인 부분도 체크하고, 또 결혼 서류를 하면서 결혼 서류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전통결혼 준비하면서 신부 집안의 여러 환경들을 체크하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안정적인 결혼으로 이어지더라,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이게 중간에서 좀 도와줄 조력자가 있으면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 유튜브를 보면 국제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은 많이 홍보를 하는 업체가 많은데, 이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채널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이 국제결혼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 측면도 있어요. 그리고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것보다는 외양간을 지키는 쪽으로 미리 준비하는 그런 채널,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요즘에 좀 이래저래 좋은 얘기도 나쁜 얘기도 하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국제결혼을 하는 내가 이 성공적인 국제결혼을 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이해를 하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국제결혼이 어떤 매뉴얼이 있는 건 아니지만 내 머릿속에 안정적으로 국제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정립을 하고 결혼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국제결혼을 생각을 하면 첫 번째로 우리 부모님과 국제결혼에 대해서 충분한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국제결혼의 특성이 내가 결혼의 준비를 모두 맞춰놓고 그 다음에 신부를 얻어도 되기 때문에 국제결혼의 심적인 금전적인 준비를 모두 마치고 그 과정에 국제결혼의 정보를 취합하고 국제결혼의 프로세스를 성립을 하고 그 다음에 국제결혼을 시작을 하면 이미 그만큼 준비되어 있는 남성은 베트남 여자든 외국 여자든 상대 배우자가 볼 때 괜찮은 좋은 남자로 보이기 때문에 좋은 결혼이 되는 겁니다.
신부들도 마찬가지예요. 국제결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국제결혼을 시작하는 배우자를 만나면 대체적으로 잘 진행이 돼요. 근데 베트남만 해도 의심이 많고 외국 나가서 사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그런 여자를 컨택을 하게 되면 무지하게 힘들어요. 또 한국에 와도 적응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그런 여자들도 많기 때문에 배우자를 컨택하실 때 일단 여성의 성격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외모도 보시고 집안 환경도 보시고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컨택을 할 수 있는 여러 경우 수가 있으면 좋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여자 입장에서도 남자가 좋은 남자라는 생각이 들면 서로 결혼하려고 그래요. 그럼 국제결혼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여자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준비된 남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준비 후 과정을 거쳐서 상대 여성이 생각할 때 좋은 남성이 되는 것도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요즘 MZ들 국제결혼 하는데 전혀 문제 없는 괜찮은 한국 남자들 너무 많은데 한국 사회나 한국 여자들의 그 비교 속에서 너무 움츠러들어 있고 기가 죽어 있는 MZ들이 많더라고요.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분명 국제결혼이 쉽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중요한 일이다 보니까 결혼 자체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그 결혼을 쉽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 준비가 우선이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부모의 동의, 그리고 적어도 전셋집 정도, 그리고 현금 3천만 원, 이 정도는 준비해 놓으시고 내 마음을 담아서 사랑과 배려를 할 만한 인성이 갖춰진 여자를 만나는 게 최선이라는 얘기를 하고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